책이 솔솔 익혀지는 솔솔책방. 안녕하세요, 독한 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입니다. 안녕하세요, 땡성입니다. 네, 오늘 녹음하는 날인데 저희가 아침부터 여기저기 돌아다녀가지고 좀 많이 피곤하셨죠? 네. 그래도 녹음하실 수 있나요? 네, 그래도 텐션이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 오늘 저희가 여기저기 엄청 돌아다녔어요. 근데 전 이렇게 책소근님과 예동님과 좋은 데 다녀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도요. 네. 그러면 우리 31번째 이꽃책을 하기 전에 댓글을 이거를 어김없이 찾아온 댓글 이덕이! 저희가 맨날 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 시스다에서 네네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이거를 시그널처럼 해봅시다. 그럼 댓글 누가 먼저 해보실래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 예동님 먼저 해보세요. 네, 마법의 도서관장님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에요. 여우의 전화박스. 예전에 그림책 공부할 때 강사님이 읽어주셨는데 얼마나 울었는지요. 유유. 오랜만에 이거 들으니 너무 좋네요. 느낌표 웃음 달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책상언니. 네, 몽롱님이 저 이 책 정말 좋아해요. 오래전에 읽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점점점 유유유유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는 마술사 앤님이 전 동화를 읽을 나이는 아니지만 내용이 너무 예뻐서 저도 읽어보고 싶네요. 점점점 라고 써주셨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더라고요. 꽤 유명했어요. 네, 꽤 유명하셨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부분이 참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31번째 이꽃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째 이꽃책 제목 팽이도둑, 출판사는 샘터입니다. 목차는 팽이도둑 누구일까? 환한 날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는 은호, 윤수, 현우가 나오는데 그 외에도 많은 친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와 그린이 소개 예동님 부탁드려요. 네, 글쓴이 서정오님은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며 이야기를 써왔습니다. 교직에서 물러난 뒤로는 글쓰기에 매달려 있으며 특히 옛이야기 다시 쓰기와 되살리기에 힘씁니다. 그동안 쓴 책으로 옛이야기 보따리, 철 따라 들려주는 옛이야기, 서정호의 우리 옛이야기 100가지 시리즈,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신화, 옛이야기 들려주기, 옛이야기 되살리기, 옛이야기 세상 이야기, 교과서 옛이야기 살펴보기, 우화 누구나 쉽게 쓰는 우리말 등이 있습니다. 그린이 김효연님은 자연식을 사랑하고 자연을 닮은 삶을 살고 싶지만 아직은 도시 거주자. 아이들과 자전거 타고 가 텃밭에서 감자, 고구마, 옥수수를 딸 때 행복한 두 아이 엄마입니다. 이 책은 닭인지 아닌지 생각하는 고기호에 이어 귀하게 수확한 두 번째 열매입니다. 자, 이번엔 책소금님 책 요약해주세요. 네. 팽이 도둑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을 도둑맞은 주인공이 이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한낱 투정으로 치부해버린 아이의 절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나아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친구들의 순수한 마음이 빛나는 작품입니다. 책 소개 감사합니다. 이 책은 제9회 정채봉 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정채봉 문학상을 찾아보는데 정채봉 선생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여수 MBC와 순천시가 협력해 만든 상으로 2011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시상은 선생님의 고향인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 동화나 어린이 책들은 무슨 문학상 탄 것들이 꽤 많아요. 그쵸? 네. 네, 그러면 우리 좀 더 이 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과 대답으로 고고! 이 질문들은 팽이 도둑 은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질문들입니다. 병수는 왜 은호의 팽이를 가져갔을까요? 저 칙소금은 전부터 은호의 팽이를 탐냈고 마침 은호가 두고 가서인 것 같습니다. 저 독한 여자는 은호의 팽이가 약간 인기가 있잖아요.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약간 부러워해가지고 마치 은호가 한눈판 사이에 병수가 가져갔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예독은 은호가 예전부터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병수가 은호의 팽이를 가져간 것 같아요. 네. 이동님 질문하시죠? 네. 챕터 1에서 은호 이야기가 나왔는데 병수가 은호의 팽이를 가져갔다고 의심을 받았는데 진짜 병수가 은호의 팽이를 가져간 걸까요? 저 예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병수가 길에서 주운 거라고 했던 말이 정말 진정성이 느껴져서인 것 같습니다. 저 독한 여자는 사실 의심이 아니라 거의 확신이지만 저는 길에서 주웠다는데 은호의 팽이가 진짜 병수가 봐도 분명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은호를 주지 않았던 건 약간 의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책소금은 은호의 팽이가 예전부터 탐났고 마침 놓고 가서인 것 같습니다. 은호가 팽이가 없어졌을 때 그 어른과 아이들 반응이 다르잖아요. 어른들한테 계속 얘기했는데 아유 괜찮다 다시 사준다 그러고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만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그 마음을 이해해줬는데 왜 그렇게 달랐을까요? 저 독한 여자는 이 팽이도둑 이야기를 읽고 많이 반성했어요. 저도 이야기 속 부모나 다른 어른들처럼 아 괜찮아 다음에 사줄게 아니면 아 그렇게 소중한데 너 왜 안 챙겼어? 라고 말했으니까요. 이 질문을 만들면서 책소금 예독에게 다시 물어보니 어른들 다 그렇게 얘기해. 그냥 어른들 일 아니니까 대충 말하는 것 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 책소금은 어른들은 자기가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그 마음을 잘 몰라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예독은 은호를 공감할 수 있는 나이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는 너무 살짝 입지하기도 하고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고 좀 그때 귀찮아서 넘기려고 했던 마음이 있는데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줬잖아요. 네네. 아이들도 그런 경험을 해봐서 아니면 그런 나이 때도 그렇고 자기가 소중한 걸 잃어버렸을 적도 있었을 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챕터 누구일까 윤수 이야기의 질문을 해볼게요. 예동님. 윤수가 장작 패는 걸 잘하고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장작 패는 걸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 예독은 아직 장작 패는 걸 해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 독한 여자는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힘으로 막 친다고 해서 쪼개지진 않더라고요. 기술. 요령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책소금은 TV에서 장작을 패는 것만 보고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저 책소금이 질문해보겠습니다. 네네. 순길이는 몰래 뜨개질을 하고 윤수도 몰래 도끼질을 했어요. 근데 왜 윤수의 부모님과 순길이의 부모님은 왜 그런 것을 집에서 못하게 했을까요?
저 책 속음은 두 아이의 부모님은 여자아이는 그런 거 하면 다친다고 하고 순길이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순길이도 남자가 그런 거 하면 안 돼라는 말을 해서인 것 같습니다. 네, 저 독한 여자도 비슷해요. 도끼질은 남자, 뜨개질은 여자. 이렇게 성별 나누는 어른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난 이걸 좋아한다 말하지 못하고 숨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괜히 어른들한테 얘기해봤자 잔소리 듣는 것도 싫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뿐인데 그렇게 혼나는 것도 싫을 것 같아요. 네, 저 예독은 독한 유자님 말씀처럼 남녀 차별에 대한 편견을 아직도 갖고 있어서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독한 여자가 질문해 볼게요. 그 도끼질을 사랑하는 여자친구 또 뜨개질을 사랑하는 남자친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인데 그 어른들의 그 고정관념 때문에 숨어서 하는 친구들이 왠지 좀 짠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혹시 책소금과 예동님도 어른들 눈치 또는 고정관념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거나 몰래 한 적이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저 독한 여자는 제가 딸 셋 중에 막내라서 그랬는지 저희 엄마 취향이 그랬는지 저만 짧은 머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짧은 머리 헤어스타일이 좋았고 긴 머리 헤어스타일은 좀 귀찮았어요. 그걸 기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중학교에 가니까 애들이 넌 여자애가 왜 이렇게 머리가 짧냐? 그러면 남자애들도 여자애들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난 내가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인 것 뿐인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스포츠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그게 아마 제가 사춘기가 약간 와서 그랬는지 아무도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이 깊지 않았던 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가 중3이었거든요. 중3 졸업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 제 스포츠 머리가 평생 흑역사로 남아있다는 거 보고 싶다. 생각하지 못했어요.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중학교 앨범에 제 사진만 파버렸으니까요. 헐. 근데 다른 친구들한테는 그 사진 남아있겠죠. 제가 전교생의 앨범을 파진 않았으니까요. 네, 저 예독은 아직 그런 일은 없는데 조금 트렌드 달라지겠죠? 저 책소금도 예독님처럼 아직 없습니다. 없다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럼 마지막 화난 날 현우 이야기에 대해서 또 질문해 볼게요. 할머니들이 싸웠는데 왜 지민이와 현우가 그 두 분을 화해시키려고 노력했을까요? 저 독한 여자는 그 두 분 싸움으로 진짜 온 동네가 아주 뒤숭숭해지고 마을 사람들이 걱정도 하고 각자 그 할머니들 편을 들다가 또 마을 사람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민이와 현우가 이 상황을 그대로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둘이 나서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저 예독은 괜히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어색한 기분이 들어서인 것 같답니다. 저 틱조금은 저 큰일을 돼서 많이 사이가 안 좋아지고 지민이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현우네 할머니가 많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군요. 네, 이번엔 저 예독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현우네 할머니가 지민이네 할머니에게 도둑놈이라고 지민이네 할머니는 현우 할머니에게 사기꾼이라고 얘기했는데 지민이와 현우는 다른 내용을 들었죠? 근데 왜 지민이네 할머니와 현우네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은 다른 내용이었는데 왜 둘은 더 과장해서 얘기했던 걸까요? 저 예독은 누가 더 나쁘고를 따져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 더 많게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저 독한 여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싸우고 나면 서로 자기 감정만 이제 앞서가지고 안 했던 말도 막 덧붙여서 얘기하고 막 또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이 또 같이 흥분해가지고 없던 말도 만들어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틱톡은 원래 도둑놈 사기꾼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과장돼서 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색소금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두 아이의 할머니는 친한데 자기들끼리 험담하고 다녔는데 왜 험담하고 다녔을까요? 저 칙소금은 많이 친하기도 하고 내가 더 잘났어, 너는 나보다 못해 이런 느낌이지만 할머니들도 진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독하는 자도 그 사소한 싸움에 이제 약간 기싸움 막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진심은 아니지만 기싸움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저 예도가 진짜 많이 친하면 많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분도 엄청 많이 친해서 싸우는 것 같고 그때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괜히 험담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의 그림이 약간 우리나라 시골이 아니라 약간 북유럽의 시골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 다들 그런 어떠셨어요? 느낌? 그런 거 안 느꼈어요? 전 그림이 굉장히 제 스타일이어서 굉장히 보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네, 맞아요. 그게 뭔가 약간 좀 뭐랄까 색채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제 서평과 인상 깊은 문장. 저는 인상 깊은 문장만 했고요. 저 틱톡님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멩이 던지기 놀이를 하다가 장독을 깨뜨렸을 때도 내 편을 들어준 단 한 분이었고 내 장래 희망이 엿장수라고 말했을 때도 비웃지 않는 단 한 분이었으니까요. 그런 할아버지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을 때 내가 마음속으로 흘린 눈물은 백두산 천지를 메우고도 남았을 겁니다. 맞아요. 그 은호의 팽이가 할아버지가 주신 거잖아요. 그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많이 느껴졌던 글귀였던 것 같아요. 그쵸? 예동님? 네. 예동님은 뭐 하셨어요? 감상평 아니면 문장? 저는 그냥 제가 그걸 인상 깊은 문장을 썼는데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도 그 책소금님 거를 하려 하다가 책소금님이 이미 하셔가지고 할 게 없어서 그냥 서평을 했습니다. 네, 감상평 해보시죠. 네, 그 세상에 하나뿐인 팽이를 잃어버린 주인공을 도와준 사람은 다 아이들이었죠. 그래서 아이들과 어른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고 확실히 느꼈고 그 친구의 소중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 친구들이 같이 으쌰으쌰 해주면 자신감도 생기고 용기가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은호도 그렇게 팽이를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저 독한 여자는 감상평을 한번 해볼게요. 한 마을에 새로운 새 가족이 이사와 펼쳐지는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팽이를 잃어버린 은호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준 은호의 친구들. 여자아이인 윤수가 도끼질을 좋아하는 것과 남자아이인 순길이가 뜨개질을 좋아하는 것, 그 그대로 서로 인정하는 두 아이의 모습. 또 부모가 이혼해 주변 어른들의 눈치를 보는 지민이를 그 지민이 그대로 받아주는 현우의 이야기. 이 세 이야기를 통해 제 모습을 뒤돌아봤습니다. 저 나름 다른 어른들과 다르겠지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도 그냥 저 책 속의 어른들과 다른 점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냥 그런 척하는 쿨한 척하는 어른이 아니라 진짜 아이들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보았습니다. 31번째 이꽃책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네요. 네,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작가 한 분씩을 선정을 해서 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혹시 소개시켜주고 싶은 작가 있으면 블로그로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